안녕하십니까.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미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마채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오해를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악구 신림동으로 간 지 2월달 2월 20일이면 딱 1년이 넘어가는 개업 1주년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 광진구 군자역 4번 출구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다가 이번에 옮겼는데요. 그 오해가 있는 건 제가 매일 계약서 안 씁니다. 소원이 제가 매일 계약서를 쓰는 게 소원인데요. 요즘 직원이 매일 계약서를 씁니다. 아주 잘 쓰고요. 훌륭한 직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 쓰는 법도 잊어버리고 실거래를 신고를 했는데 매도자와 매수자를 바꿔버렸더라고요. 이렇게 어저께 진짜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네, 이 Partnership is the new leadership. 이게 맞죠? 제목이 끌리는 리더의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마채현으로 관점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 책을 받자마자 한번 슬쩍 보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일요일 날 한번 보고 이제 이거 PPT 만들면서 한번 보고 어제 밤새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횡설수설 하더라도 여러분 좀 봐주시고요. 예쁘게 그냥 요거 보고 할까 했는데 좀 적어와서 이거 보면 또 이렇게 좀 창피하잖아요. 또 프로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할 테니까 횡설수설 하더라도 좀 봐주세요. 자,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 파트너십이라고 했는데요. 파트너십이야말로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우리는 직원의 헌신을 바란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그들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 직원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헌신을 할까요? 이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파트너 리더십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읽었다시피 파트너 리더십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원을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고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파트너 리더십이 이루어지는 거고 리더와 직원 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파트너 리더십이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하고 그 파트너 리더십은 변화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 리더들의 7가지 특징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영향력보다는 가치를 중요시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지 않으며 전략보다 문화를 중시합니다. 또 추종자가 아닌 그 리더를 양성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공인중개사분들께서는 파트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또 어떻게 발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직원도 파트너이고요. 함께 일하는 고객도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들, 부동산들이 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공인중개사들은 매 순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헌신을 원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분이 누굽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반드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12시가 넘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보통. 신림동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11시에서 11시 반 정도에 업무가 시작하기 전에 특별하게 직원하고 같이 매일 밥을 먹어요. 그렇게 한솥밥을 먹는 식구이고 또 밥을 먹으면서 같이 진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또 편안한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 해서 특별히 저는 우리가 이렇게 돈독한 사이다, 한솥밥을 먹는 사이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매일 밥을 같이 먹습니다. 일찍. 그리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라고 했는데요. 직원들과의 동고동락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내가 너무 뒤처져도 안 되고 함께 너랑 나랑 지금 같이 가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거든? 이라는 거를 조금 보일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직원들을 깊이 알아라. 그래서 질문하고 경청하라 그랬는데요. 사실 저는 직원이 많이 없어요. 직원을 많이 써본 적도 없고 아버지 밑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직원이라는 분을 한 분 모시고 있는데 제 직원을 갖고 싶은 목적은 진짜 괜찮은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 두 분과 이제 그렇게 이제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도 있겠죠. 그런 한 4분 정도의 직원과 같이 일하고 싶은 게 소원인데 이제 겨우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깊이 알아라고 했는데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처음 왔을 때 보면은 제가 항상 활발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하는데 저 잘 웃거든요. 그래서 항상 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직원이 더 많은 말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늘 이렇게 잘 얘기하고 경청하고 하면서 좀 돈독해지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사랑하라라는 말에서 자신의 스타일과 개성을 살리는 것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전문적이어야 되잖아요. 또 리더인데 직원이 봤을 때 좀 본받을 만하고 어느 전문성도 있고 어떤 일을 맡겨놨을 때 굉장히 잘 처리하는 그런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관심과 배려가 수반돼야 된다는 거는 직원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직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직원이 어떤 필요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적절한 때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쳐주는 거,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라는 세심한 배려와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니까 이거 기본인 것 같아요. 늘 뭐를 시키려고 하거나 명령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찾아서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직원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개별적으로 리드하라. 직원과 1:1 대화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요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래도 24, 23까지 키우다 보니까 파트너 리더가 마치 부모와 같다는 결론, 직원들에서.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미건이라는 울타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앞으로도 저도 미건에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중개업을 성공하기를 바래요. 그들이 진짜. 그리고 설령 중개업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건에서 중개업을 하는 그 순간 굉장히 행복했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직원 모두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 정말 잘했다라는 느낌표를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파트너 리더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길어질까요? 두 번째는 영향력보다 가치를 중요시하라는데, 이제 가치가 경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도전과 헌신, 완벽한 리더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중점을 두고 가치가 영향력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리드한다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고객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정보를 줘야지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유튜브 하고 있고 이렇게 DM 보내고 있고 한데, 영향력보다 가치를 중요시하라 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광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건 잘 몰라서 어디지? 짠.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제가 맨날 부동산 정보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매일 아침 한 7시 정도에 뉴스 읽어요. 뉴스 읽어서 편집해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올리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내가 이게 지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룸 같은 거 정확한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는 허위 매물이 많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매물이라던가 진짜 가격 정보를 유튜브에 올리고 또 2030 생활권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관악구나 선안권의 발전 사항 같은 거를 하나씩 소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작년 5월에 유튜브 교육을 듣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좀 효과가 나는 것 같은 게 고객층이 좀 바뀌고 그 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바뀌었는데 이게 바로 나를 알리고 나의 가치를 그 제공함으로써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크게 돌아오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관악구에 물건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생 1년 된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2, 3개월 정도로 한 번씩 DM을 발송을 하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고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업지역에 특화된 DM을 만들어서 보내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아파트는 아파트,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2, 3개월에 한 번씩 5, 60만 원 정도 우표값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게 실천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저 되게 바쁜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고객이 어느 날 말을 안 하고 실험하러 와요. 얘 진짜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실험을 해요. 이 질문도 하고 저 질문도 하고 세법도 질문하고 나라 돌아가는 것도 질문하고 하면서 다 얘기하고 만족스러울 때 사실은 나 DM 받았다고.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렇게 보내주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들에서 제가 이거를 꾸준히 하면 3년 안에 관악구를 잡지 않을까 적어도 신림역에서 1등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건부동산입니다. 영향력보다 가치를 중요시하라.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제가 별별 지역에 그 교수님한테 부탁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나간 것만 가지고는 내가 광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별 지역에 나가고 네오비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밖에다 걸었어요. 그래서 밖에 우리는 유동인구만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쟤를 봐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고 갔다 왔다 하면서 들어와서 저기 유명하신 분이냐고 유명하신 분이냐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고 내 물건을 맡기면 잘할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전화했다. 망설이다가 왔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요즘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또 이상한 데 가서 계약도 시켜드리고 하는데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의 신뢰성을 높이면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이거 제가 2030 생활권 계획으로 지금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지역 전문가로서 우뚝 서려고 하거든요. 적어도 선안권 지역이 7개 지역이에요.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인데 찾아보시면 2030 생활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목표는 유튜브로 선안권 계획에 대한 설명을 쫙 해주고 두 번째는 목표와 발전 방향에 지금 시점에서 어느 만큼의 발전이 있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지혜가 쌓여가지만 고객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거 사세요 하면 다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부터 올해 여름까지는 그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나의 가치를 어필하는 능력을 동시에 한번 가져보자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원래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잖아요. 자, 영향력보다 가치를 중요시하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3가지 질문이라고 했죠. 내가 기여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한가? 굉장히 특별하죠. 최선을 다해 기여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열정을 다 바쳐서 노력하고 있는가? 열정에 가끔은 식어서 진짜 시체처럼 누워있기도 하지만 열정을 다 바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우뚝 서려고. 그래서 미건의 목표는 고객들이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부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 마채연이 하는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낼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림역 상권은 서울 시내 2대다 3대다 하는 굉장히 좋은 상권이에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30년씩 40년씩 일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예쁘게 숨죽이고 1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자라나다가 잘리면 저 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사도 잘하고 선물도 드리고 하면서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 뭐죠 까먹었다. 소상공인 그 리턴 패키지 그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얘는 실패했어요.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쁘게 접고 사탕을 한 50만 원어치를 사 가지고 일일이 진짜 몇 날 며칠 다 포장을 해 가지고 이제 도어투도어를 하는 거죠. 가게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설명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미건부동산입니다 하고 직원하고 같이 이제 한 이틀 했는데 포기했어요. 힘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좋게 되지만 인력 낭비인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창고에 사탕이 2박스가 있습니다. 요거 신림역 상고 COE를 위한 소식지를 예쁘게 접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오는 고객들에게 그냥 사탕으로 주려고 이렇게 붓고 있는데 2박스를 언제 먹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언제든지 그러니까 저는 생각나면 그냥 실행을 하는데 직원에게 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제가 해요. 밤새서도 하고 그러면 직원이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만큼 또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본인의 급여가 가져가니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데 쉬어보니까 12개더라고요. 진심으로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또 직원이라든가 옆에 부동산이라든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얘기를 하는 게 중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칭찬하거나 경청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이 얘기를 듣고 진짜로 칭찬을 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자아자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발생하면 비판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한 발 딱 뒤로 물러서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이들을 둘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아이들이 그릇을 깨거나 유리를 깨거나 하면 다치지 않았니? 잘 피해. 유리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떻게 치울지 생각해보자. 이런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망을 가요. 이렇게 뒤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직원이 어떤 일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갖고 와도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먼저 이제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야 되는 거. 그리고 화합하는 분위기.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뚝딱뚝딱뚝딱 하면 끝나는데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생각도 많이 봐야 되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 끝내는 같이 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저의 가치예요. 좋은 사람, 좋은 집, 좋은 일터, 행복한 부자가 되는 소중한 인연을 중개하는 리거의 사람들.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만큼 나의 직원도 똑같이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그 이상 성공하기를 진짜로 바라고요. 내가 행복한 부자이듯이 나의 고객도 나보다 더 많이 또 나만큼 행복한 부자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가치이고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50분까지 하시면 50분까지요. 이거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리더는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이야기한다. 리더는 고객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고객과의 대화할 때 내가 만약에 무엇을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거 저 못해요. 제가 이렇게 권리금을 1억짜리를 8천에 깎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고객님께서는 저에게 적어도 800만 원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말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을 24억짜리를 25억에 팔아드렸으면 저한테 적어도 1억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근데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말하는 것에 대한 기술
를 읽어봤는데 이게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우리 늘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그게 초점이고요. 이거 저 되게 좋아서 이번에 카톡 그거를 웃음으로 바꿨거든요. 웃음. 웃음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소시켜준다. 웃음은 긴장을 풀고 재충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머는 사고를 전환시켜 상황을 더욱 현실적이고 더 위협적으로 보게 만든다. 웃음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유머는 친구를 만들게 한다. 유머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완화시킨다. 웃음은 심장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자꾸 웃어요. 그래서 제 심장이 보호가 되나 봐요.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좋은 걸로 판명이 된 게 웃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되게 중요하죠. 리더가 의미 있고 강력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듣는 사람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고객들이 오면 한 분 한 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이 되게 빠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느낀 게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정보 주고 이제 부동산의 가치라든가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부동산의 가치라든가 세계 돌아가는 거라든가 세금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분들하고 굉장히 긴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꼭 들어오는 건 물건이 나오든지 매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코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다. 그리고 시간을 고객들과 하나씩 갖는 거를 촉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대하면 끝내는 그것들이 좋은 결과로 온다라는 경험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리더는 지도자를 양성한다.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직원이 일 좀 잘 해가고 있고 일 좀 잘하면 옆에다 차리더라. 그래서 이거 아마 읽으면서 제일 공감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추종자가 아닌 리더를 양성하는 능력이다라고 했잖아요. 어렵지만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 또 부동산을 잘 하시는 실장님도 그렇고 사장님들도 그렇고 그분들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고 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오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자꾸 안 된다 막으면 그게 막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적한다고 지적해도 되는 일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고 아까 우리 그 대표님 박우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익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일해도 괜찮아. 좋아. 그렇게 응원을 해줄 수 있고 또 직원이 같이 일을 하다가 바로 옆에다 차려도 좋잖아요. 바로 옆에다 차리면 경쟁업소가 못 들어와.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랑 일을 하다가도 그 옆에다 진짜 기꺼이 같이 차려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다른 리더를 키우는 능력이고 리더를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핵심 인물들과의 관계 맺기, 직원들의 비전 키우기, 한 번 이상 하게 될 일들에 대한 시스템 만들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시스템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거를 연구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매뉴얼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기능적으로 저 엑셀 못하거든요. 저 이거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잘 못해요. 이거 제가 다 한 겁니다. 저는 못해도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되게 어려운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연도 목표가 뭐냐면 시스템과 매뉴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도 누가 이 친구가 그만두고 누가 그 자리에 들어와도 그만큼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던가 매뉴얼이 있다면 직원이 떠나는 게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사가 아닌 마지막이네요. 상사가 아닌 파트너가 되라. 모든 비즈니스는 곧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다. 가치를 중시하면 조직 내 영향력은 저절로 따라온다. 사람들은 직접 참여하고 기여한 것을 지지한다. 맞잖아요. 내가 참여하고 내가 기여해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거라던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뭐랄까 지지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부동산 중개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왔을 때 일일이 하나하나 시켰다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친구들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는 게 스스로 일을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좋은 것 같고 며칠 전에 3일 됐나? 우리 직원이 분하고 억울하대요. 왜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3일 동안 고객을 내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뺑뺑이를 쳤는데 고객들이 다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35살인데 분하고 억울하대요. 이렇게 눈치를 딱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밥을 사줘야 될 것 같아서 밥을 먹는데 소주가 아니라 테라를 하나 시켜도 야, 너 술 먹지 마! 너 술 안 좋잖아! 그랬더니 오늘은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너무 계약만 쫓는 거 아닌가 또 걱정이 돼서 문자를 쭉 이렇게 쳐줬더니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한 거냐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왜? 그랬더니 계약을 그렇게 안 하고 갈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드니 참 젊다, 이쁘다. 우리 분하고 억울하지 않고 그냥 갔네 고객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하면 계약을 끊을 것인지를 굉장히 생각을 해요. 머리를 막 굴려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렇게 승화되고 저렇게 얘기해주면 그렇게 승화되고 요즘 정말 그 원룸 계약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드는 그런 30대잖아요. 그 친구들이 중개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용만 안 당하고 관악구 이용당하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생각하게 됐고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전략보다 중요하다. 미건 부동산의 문화를 만드는 거 중점적으로 하고 싶고요. 추종자가 아닌 새 리더를 양성한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예요. 부동산 가봄 쳐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유튜브 열어서 구독 좀 해주세요. 오늘 얼마 안 왔어. 딱 꼭 광고하고 싶었는데 지금 유튜브 열어서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내년 이맘때 또 제가 혹시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을 한다면 제가 작년 이맘때 원포인트 레슨 했었어요. 그때는 뭐였지? 핑크펭귄. 그걸로 하면서 제가 이제 오픈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중간인데 어떻게 내 중개업하고 이걸 묶을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많은 시간이 없어서 횡설수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관악구에서 상가 전문 그 빌딩 전문 그런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끝내는 20대부터 70대까지 부동산 자산을 운영해서 자산을 키우는 커리큘럼을 그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그 컨설팅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네오비를 만난 것도 감사드리고 조용준 교수님을 만난 것도 감사드리고 또 책을 읽을 때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비판을 하고 싶은데 김일석 회장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책을 읽으면서 비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찾아서 내 걸 만들 것인지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그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 책을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